여러분 혹시 주식하시면서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아서 배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증시가 불장일 때는 폭락의 공포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소식에 속이 쓰린 이른바 배 아픔 지수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반대로 장이 파랗게 질려서 떨어질 때는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기가 막힌 저점을 잡으려고 현금만 쥐고 기다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유독 집착하는 그 마법의 단어 바로 저점 매수에 대한 진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더 떨어질까봐 무섭고 막상 사야 할 타이밍에는 손가락이 굳어버리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성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장이 열리면 롤러코스터 타는 주가 차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뼛속까지 스며든 동양의 순환적 세계관이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리가 오히려 진짜 기회를 날려버리는 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자꾸 끝없는 지하실을 파게 되는지 그 심리적 이유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나아가서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피 같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스템 투자의 비밀까지 전부 다루어 볼 거예요. 운으로 수익을 내는 짜릿한 도박이 아니라 내 자산을 단단하게 불려나가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투자의 정석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의 멘탈을 흔드는 그 심리의 밑바닥으로 지금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흔히들 심리 싸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경제 활동보다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값이 얼마 올랐나 내렸나 확인하지 않죠. 거래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크고 과정이 길다 보니까 한번 사두면 몇 년이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하지만 주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 화면 터치 몇 번이면 단 몇 초 만에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니까 그만큼 심리적인 요인에 엄청나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매일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가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 심장에 맥박수가 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화면 속 숫자가 빨갛게 오르면 가슴이 뛰고 파랗게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해지죠. 특히 증시가 끝없이 올라가는 뜨거운 상승장이 왔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참 재밌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지수가 지배하지만 반대로 장이 너무 좋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배아픔 지수가 극에 달하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주식으로 대박을 냈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실 내 돈을 직접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런 질투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내가 당장 시장에 뛰어들어 공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해요. 남들 다 버는 돈, 나만 못 벌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함정이 시작됩니다. 흥분된 상태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가격의 움직임에만 시선을 뺏기게 되거든요. 결국 내 소중한 돈을 태워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움직였던 그 감정들이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인 주식에 물리는 경험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죠.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면 미련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해서 손절하라고요. 머리로는 우리도 다 아는 정답이에요. 하지만 막상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간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기 시작하면 그게 절대 마음처럼 쉽게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본전은 찾고 나가야겠다는 미련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손실이 반토막 그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뼈아픈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뇌 구조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행동, 심리학자들조차도 이 주식시장 앞에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본인도 잦은 매매에 늪에 빠지거나 당장 내일 상장 폐지 논의가 나올 만큼 위험한 주식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상상 이상의 큰 손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주식이라는 거대한 심리 용광로 앞에서는 똑같이 이성을 잃기 쉽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공포스러운 손실 앞에서 멘탈이 산산조각 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고수분들은 한 종목에서 반토막이 나며 크게 물려 있어도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내 전체 계좌의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든든한 종목들이 변함없이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 종목 하나하나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한쪽에서
여기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튼튼한 우량주에서 꾸준히 배당이 들어오고 수익이 받쳐준다면 심리적인 방어선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주식에 물렸을 때 나를 구출해주는 건 막연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방어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계좌가 파랗게 멍드는 고통을 피하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가장 먼저 투자의 명확한 목표부터 세워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왜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시작하셨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투자에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조차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확고한 목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주식의 껍데기인 가격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정찰병을 보낸다는 행동이에요.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간을 보겠다면서 10만원, 20만원어치 한두 주만 달랑 사놓고 매일 가격 추이만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정찰병이 운 좋게 수익을 내면 그때서야 안심하고 큰돈을 들이붓는 불타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건 기업의 본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 위에서 춤추는 숫자 노름에 내 운을 시험해보는 얄팍한 베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투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주식의 가격표를 노려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치열하게 만들어낼 10년 후의 웅장한 미래 가치에 내 자본을 묵직하게 태우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꿀지 스스로 묻고 끈질기게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내가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된 것처럼 마음속으로 경영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비전에 완벽하게 동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고 그들의 성장에 나의 자산을 함께 동승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가치 투자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저점 매수, 즉 완벽한 바닥을 잡는데 그토록 목숨을 거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알게 모르게 뼛속까지 물려받은 동양의 순환적 세계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선으로 우상향하며 발전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결국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역사를 써온 걸 보면 그들의 이런 진취적인 마인드셋이 자본시장에도 그대로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돌고 돌듯이 세상 만사가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밑바닥을 치면 언젠가 다시 올라간다는 순환의 법칙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창 펀더멘털을 인정받으며 잘 올라가고 있는 튼튼한 우량 기업을 보면서도 아니야, 저러다 분명히 다시 푹 꺾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때가 무조건 올 거야 하고 무작정 현금만 들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는 주식이 반토막 나는 폭락장에서 끈질기게 버티는 인내심을 주기도 하지만요. 정작 과감하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할 결정적인 투자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해요. 더 많이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막연한 짐작 때문에 정작 방아쇠를 당기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타이밍에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영원히 오지 않을 완벽한 지하실의 바닥만 기다리다가 무섭게 성장하며 우주로 날아가는 혁신 기업의 로켓을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순환적 세계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투자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매수 버튼을 누르는 행동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잃지도 않겠지만 단 돈 1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산 주식이 내일 당장 파랗게 질려버리는 그 끔찍하고 잘못된 일이 내 계좌에서 벌어질까봐 뼛속 깊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나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책을 10권씩 읽고 훌륭한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해도 당장 내일 뉴스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떠들어대면 매수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교육이나 설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이 심리적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알량한 의지력에 기대는 대신 기계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장치, 즉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스위치를 꼭 끄자고 수백 번 다짐하는 것보다 사람이 지나가면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꺼지는 센서 등 하나를 천장에 턱하니 달아놓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투자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내 감정이 개입할 틈조차 주지 않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공포를 이겨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머리로 100번 다짐하는 것보다 내 행동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 강력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탈러 교수가 미국의 연금 제도인 401k의 디폴트 옵션을 바꾼 일화가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펀드를 골라야만 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귀찮고 잘 몰라서 혹은 당장 쓸 돈이 부족할까봐 가입을 미루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러 교수는 아예 입사할 때부터 월급의 일부가 자동으로 우량연금 펀드에 투자되도록 기본값을 설정해버렸어요. 만약 투자가 정 싫으면 굳이 번거로운 취소 절차를 밟도록 만든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발 가입하라고 백날 설득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저 귀찮아서 가만히 놔두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매월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만든 강제 주식 투자의 시스템이 한 세대에 완벽하게 정착하면서 평범한 미국 직장인들의 노후를 엄청나게 풍요롭게 바꿔놓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개인의 계좌도 이와 똑같이 세팅하셔야 해요. 내 월급 통장에 피 같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감정적으로 손을 대기도 전에 일정 금액이 기계적으로 빠져나가서 내가 미리 정해둔 우량 기업이나 시장 지수 ETF를 매수하도록 자동 이체를 걸어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장 쓸 돈이 강제로 묶이는 것 같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에게는 이렇게 내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습관을 만들어 루틴으로 굳히는 것만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에도 이런 건전한 장기 투자가 누구나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디폴트 값으로 자리 잡아야 해요. 내 주변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모두 월급날마다 자동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소리에 지레 겁을 먹었던 사람들도 긍정적인 군중 심리에 이끌려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며 자율적인 투자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혼자서 폭풍우를 뚫고 가는 건 두렵지만 튼튼한 시스템이라는 배에 다 같이 올라타면 훨씬 안전하고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진짜 투자인지 아니면 위험한 투기나 도박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예전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건 미래에 그 지역 땅값이 무조건 오를 거라는 내부 정보를 이미 완벽하게 알고서 돈을 집어넣은 행동이잖아요. 이건 절대 투자가 아니라 명백하고 질이 아주 나쁜 불법 투기입니다. 반면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투자는 당장 내일의 주가 방향조차 나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아주 뼈아픈 전제에서 출발해요. 다가올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의 거대한 트렌드를 연구하고 온갖 실패할 확률까지 계산해 가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재밌는 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투자와 도박은 우리 뇌에 던져주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분석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샀던 기업이 훌륭한 실적을 내서 내 계좌에 수익을 안겨주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묵직하게 차오르는 만족감과 흐뭇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세웠던 가설과 논리가 시장에서 증명되었다는 짜릿한 시뮬레이션의 승리를 맛보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운이나 남의 추천만 듣고 감으로 찍은 테마주가 우연히 급등해서 돈을 벌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는 묵직한 만족감이 아니라 카지노 도박판에서 잭팟이 터졌을 때처럼 심장이 쿵쾅거리고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치는 미친 듯한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요행이 가져다준 말초적인 쾌락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차분하고 건전한 만족감이 아니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흥분과 짜릿함만을 매일매일 쫓고 계신다면 그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도박판에 앉아있다는 치명적인 경고 신호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가 투자를 도박처럼 즐기고 짜릿한 흥분에 중독되면 아주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돼요. 바로 투자의 성공을 나의 실력이 아닌 단순한 운으로 치부해버리는 함정이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경제 뉴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눈길을 끄는 기사들은 보통 시어머니가 주신 3천만 원을 통장에 잊고 살았더니 나중에 9억 원이 되어 있더라 같은 전설적인 무용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이런 기사를 보면서 주식은 저렇게 운 좋게 터져야 인생 역전하는구나 하고 부러워하신다면 투자의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깨고 계신 거예요. 이런 자극적인 성공 사례만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요행을 바라는 위험한 투자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철저한 계획이나 분석 없이 어쩌다 얻어 걸린 운으로 돈을 벌게 되면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져 버려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걷기 위해서는 수백 번 넘어지면서 자기 다리에 힘을 주는 법을 깨달아야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철저하게 복귀하며 배움을 얻어야 해요. 투자는 단기적인 결과표보다 그 과정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탄탄한 논리가 빠져 있다면 우연히 성공해도 진짜 내 실력이 되지 않고 실패해도 다음을 위해 남는 교훈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껍데기인 가격표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비전으로 돈을 버는지 그 본질을 깊숙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아는 만큼 그 기업을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매서운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투자가 완성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출까지 끌어와서 큰 돈을 쥐고 뛰어들면 폭락장의 공포나 우연히 찾아온 큰 수익의 흥분에 휩쓸려 시장에서 금방 튕겨나가기 십상이거든요. 조급하게 큰 돈을 쫓는 사람보다 의외로 작은 돈으로 시작해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며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리의 마법을 누리며 진짜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장 기가 막힌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돈 버는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